죄송합니다. 대신 진행을 하고 계셨네요. 네, 일단은 너무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원래 봤던 영화 중에 정말 손꼽기에 너무 좋았던 영화였고 인디서울에 올라오기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네,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어디서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이야기를 이제 구상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 오래전부터 저희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가정환경조사서 있잖아요. 그거를 영화 속에서 구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저희 초중고 시절에 가정환경조사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다고 해요. 일부는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과거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에도 굉장히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환경조사서로 우리 한국 사회 편견을 좀 다뤄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가슴속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명은이로 구축이 된 굉장히 새로운 10대 여성 캐릭터를 보고 싶다는 그 감독으로서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거는 좀 작가로서의 욕망이었다면 이거는 이 친구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뜨겁게 뭔가를 굉장히 갈망하고 그래서 막 뭔가를 막 굉장히 움직이고 그런 역동적인 10대 캐릭터를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그 두 개가 결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996년도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10대 소녀 명은이 겪는 어떤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우리 관객들에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영화를 선보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어요. 감독님 이제 성함도 이지은 감독님이고 여기 나오는 캐릭터 여자아이 이름도 명은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감독님의 자전적인 어떤 이야기가 되게 많이 이 안에 녹아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궁금합니다. 이 명은이와 감독님이 어디까지 좀 가까운 사람인지 일단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순절 보니까. 저는 사실 저도 잠깐 이 GV 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아직은 사실 감독님이 어떠신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그냥 되게 일단 되게 친절하고 다정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명은이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일단 많이 닮아 있다라고 좀 느꼈고, 네. 근데 되게 명은이도 그러면서 되게 자기 강단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일단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싶네요. 저는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명은이 이름처럼 은은 제 이름. 명은 재미난 캐릭터와 재미난 제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다라는 어떤 픽션. 그게 정말 반반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글쎄요. 처음에는 제 경험과 제가 보고 싶었던 인물들이 막 섞여서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명은이처럼까지는 그렇게 과감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제가 내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런 가능성들 있잖아요. 내가 반장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자칫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무모함들이 좀 닮아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제가 보고 싶었던 인물들을 먼저 써내려갔고 그 인물을 조금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는 이미 성인이라서 초등학교 5학년을 리얼한 인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저의 어렸을 적 기억도 가져와야겠지만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관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은이를 맡은 승하 배우와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 어렸을 적에 했던 강렬한 경험들, 그리고 저의 아주 사소한 습관들, 취향들,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저 되게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일단은 관객분들한테 조금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분이 바로 질문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실까요? 예, 네.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영화 잘 봤고요. 왜 96년인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96년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바뀌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나이대 제가 물론 한 살 아래에 있지만 그 나이보다는 나오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딱 96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뇌리에 96년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쓰셔서 96년으로 그 영화에서 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네네. 아마도 제가 다니던 때가 그때일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내가 그때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가 아니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이었나가 중요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첫 번째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게 가정환경조사였잖아요. 네, 가정환경조사서는 저희 TV에서 많이 보는 대놓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그거는 제가 많이 봐서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봐서 그 상황을 그리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자율학습회 하고서 애들 한 명씩 부른 다음에 애들은 자율학습 하는 척 하면서 이제 앞에서 하는 상담 내용 듣잖아요.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되게 쫄깃했어요. 나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조금 많이 떠들어서 앞에 상담 내용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 잘 표현하고 싶었냐면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아이가 지금 성인이 됐잖아요. 그 마음의 위로를 받길 바랬어요. 그게 나만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시대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금 더 예전보다 부모님 세대보다는 되게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남아있었던 시기를 첫 번째로 그리고 싶어서 90년대로 하고 싶었고요. 96년도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딱 바뀌는 시기예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지금 저희 전체 연령 관람가잖아요. 지금의 초중고 학생들이 볼 수 있길 바랬어요. 네, 초중고 학생들이 보려면 국민학교라고 하면 부모님 세대 이야기로 너무 옛날 이야기로 느껴질까봐 그 동시대성을 위해서 일단 초등학교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6년도 이후로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는 저희가 IMF가 터지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부모님의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IMF라는 상황이 들어가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은 제가 하려는 주제와는 조금 다른 결이겠다 해서 정말 하나 남은 96년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90년대 생인데 너무 이 시대의 어떤 디테일들은 저랑 조금 다르지만 너무너무 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의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96년도라는 것을 관객이 좀 믿게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연출적인 부분들을 신경을 쓰셨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어떤 인물의 말투랄지 아니면 분장 혹은 미술, 조명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정말 구현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큰 규모의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세트를 짓는다거나 정말 그 시대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세팅을 했을 때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가 중요했거든요. 제가 중점을 둔 것은 그 시대의 인물상을 고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선 외면으로 가기 전에 먼저 내면으로서 그 시대에만 있을 법한
그 시대에서만 했을 법한 생각과 그 시대에만 있었을 법한 인간상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선생님의 모습들이라든가 커튼을 달아주는 부모님들의 감성이라든가 그것을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는 선생님이라든가 그게 지금은 좀 이상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지켜본다고? 부모님들이 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통용되던 시절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외로 보존을 많이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었지.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배우가 걸친 모든 것에 신경 썼어요. 배우의 액세서리, 메이크업, 입술 색깔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눈썹 모양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심지어 배우가 먹는 밥도 무조건 따뜻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신경을 굉장히 공들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의 반경에 있는 세팅들을 위주로 해나갔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이라고 해도 조금 믿을 법하고 그 시대라고 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저는 그런 영화였다고 좀 생각을 많이 했어서요. 네, 관객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혹시 더 좀 관객님, 네, 바로 있으시네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육성으로. 네네. 제가 여러 번 지구에 투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몇 번째 지금 있는데 근데 제가 배우님과 지금까지 안 나왔던 거를 찾다가 하나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 배우들의 성인 배우, 어린이 배우들 캐스팅 비하 이런 걸 좀 많이 접했는데 일단 장선 배우님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 장선 배우님 봤을 때는 약간 되게 포스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배우로서의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약간 모델 포스 나시고 되게 세련돼 보이고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수수하고 나도 시장 골목에서 저런 아줌마 본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을 잘 살리셨더라고요. 근데 혹시 실제로 전작들을 보시고 캐스팅하셨는지 아니면 연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진짜로 오디션을 통해서 전혀 전작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캐스팅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말씀하신 장선 배우님은 명은이 엄마, 네, 경희역의 장선 배우님인데요. 제가 이 명은이나 10대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머릿속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서 4개월간 오디션을 봤었어요. 그래서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서 배우를 발견한 케이스였고, 여기 나오는 성인 배우들은 대부분은 원픽 캐스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배우하고만 하고 싶어. 그래서 다 한 분 한 분 제안을 드린 경우였어요. 장선 배우님도 그 중에 있었는데, 저희 영화가요, 역할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뭐 아이, 누군가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너무 많이 보았던 선생님이고 관객분들은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캐스팅을 조금 전략을 좀 다르게 짰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엄마한테 어울릴 것 같아가 아니라 먼저 저는 장선 배우님의 전작들을 통해서 제가 딱 첫 인상이 어땠냐면요. 장선 배우님의 전작을 봤었어요. 바람의 언덕도 보고요. 장편을 많이 찍으셨으니까요. 소통과 거짓말이라는 작품도 보고요. 단편 창진이의 마음이라는 너무 좋은 작품도 보고요. 그 속에서 제가 본 거는요. 장선 배우님이 되게 연기가 정형화이 되어 있지 않으시고 탁탁 날것의 느낌이 너무 많이 풍기시는 거예요. 이 연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저 배우는 너무 익숙하지도 않고 되게 낯설어.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배우가 너무 궁금해서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서 막 인터뷰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화보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화보에 염색을 초록색으로 염색하시고 보라색으로 염색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인물은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물인데 이 화보 속의 인물은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 너무 통통 튀는 젊은인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아, 이런 젊은 사람이 경이라는 땅에 딱 발붙이고 사는 인물을 맡으면 어떨까? 너무 궁금하고 너무 새롭고 너무 신선하고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게 됐어요. 이 배우가 분명히 날것서 연기를 할 것이고 내가 모르는 연기를 할 텐데 이건 내가 먼저 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배우님께 그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이라는 인물은 제가 딱 모니터를 딱 현장에서 봤을 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아는 엄마의 얼굴인데 또 모르는 얼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찾던 게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이라는 사람에게 어울려서가 아니라 이 배우가 궁금하고 좋기 때문에 이 배우가 만들어 나갈 경이가 궁금하다. 네, 그래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캐스팅을 보면서 저도 와 어떻게 이런 배우들을 캐스팅했을까. 이 배우 외에는 다른 배우가 생각이 안 나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임선우 배우도 그랬고 그 특유의 따뜻하고 그런 이미지나 목소리의 그 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선생님 같다 그냥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문승아 배우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명은이 죄송해요. 명은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배우가 나타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명은이의 그 전작들을 많이 안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4개월간 캐스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캐스팅 과정이 일단 너무 궁금하고 또 이제 배우들 아역들이 또 많고 하니까 디렉팅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것들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네, 일단 이 명훈이라는 주인공이 2시간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2시간을 이 관객의 시선을 딱 머물게 하는 거는 연기도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고 연기가 막 이 영화 속의 연기는 막 극단적으로 막 슬퍼 나 기뻐 이게 아니잖아요. 슬프면서 기쁨을 살짝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1에서 2가 아니라 1.5, 1.6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기가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디션 때 만난 승하 배우는 그런 디테일이 있는 배우였어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디테일이 있는 배우였고 그런데 저는 그 연기를 너무나 잘하는 배우였고 전작에서도요. 흩어진 밤과 소리도 없이라는 작품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잘한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는 제가 오디션이 끝나고 촬영이 들어가기 그 몇 개월간 승하 배우를 만나면서 승하 배우를 되게 많이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하 배우에게 어떤 인간적인 면모가 있을까? 어떤 눈부신 인간적인 면모가 있고 이 배우가 어떨 때 굉장히 아름답고 어떨 때 무척 슬퍼 보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을 했고요. 그래서 승하 배우에게는 처음에는 시나리오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성인 배우분들에게는 다 보여줬는데 승하 배우에게는 먼저 시놉시스 짤막한 시놉시스를 먼저 보여줬던 이유는 활짝 먼저 보이길 원하지 않았고 이 인물에 대해서 천천히 먼저 문승아 대 이지은으로서 만나고 싶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진짜 자연스럽고 꾸며지지 않은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를 본 순간 이 인물로서 이제 아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인물로서 준비해갖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최대한 승하 배우의 정말 인간적인 면모들을 많이 알아두자.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승하 배우가 완전히 너무나 뭔가 제압받지 않고 제가 봤던 그 1.5, 1.6, 1.7의 연기를 마음껏 오가게 만들자. 그런 식으로 신뢰를 쌓는 거를 중점적으로 뒀었어요. 이 현장에서 난 무엇이든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래도 되는 현장이구나.
그게 막 딱딱하지 않는 현장이구나. 그런 신뢰를 쌓는 거를 중점적으로 뒀어요. 연기는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관객분들한테도 마이크를 드릴게요. 요 혜진이와 명은이가 이제 글짓기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글들이 또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궁금했어요. 감독님이 쓰셨을 텐데 어떻게 배우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글들을 완성해 나가셨을까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글은 제가 쓴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글까지 배우에게 짐을 줄 수는 배우가 연기하기도 바쁜데 그 글을 작성을 그러니까 그런 짐은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작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 성향의 글은 다르니까. 다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글짓기 되어 있으면 나가는 사람이었고 명은이의 글에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글쓰기가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많이 체화되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받지 못했던 최우수상과 대상은 어떤 작품들일까 감히 그런 거 되게 많이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게 혜진이의 글에 많이 투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다른 글을 정말 고심해서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뭐 스포츠 영화나 피아노 다루는 영화 보면 진짜 진검승부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글쓰기를 다룬 영화인데 글쓰기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건 너무 치사한 글쓰기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대로 쓰려고 했고요. 그리고 승하 배우와 제이 배우, 혜진 역할 제이 배우와 만나서 저희끼리 백일장도 했어요. 승하 배우도 직접 글을 써보고 제이 배우도 글을 써봐서 낭독도 했어요. 그 쌍둥이자매는 또 둘이 같이 썼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미리 체득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쓴 걸 해서 제 생각에는 그때 승하 배우가 쓴 글은 굉장히 문과 쪽에 가까웠고요. 혜진과 하연이가 쓴 글은 그 배우들이 쓴 글이요. 서영 배우와 제이 배우 쓴 글은 굉장히 이과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걸 앞에서 서로 낭독했어요.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글들을 보면서, 이거 괜찮겠다. 이 글이 이 배우의 입에서 나와도 괜찮겠다.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재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또 있었군요. 혹시 관객분들, 네, 관객님, 네. 혹시 질문을 하나만 할 수 있나요? 하나만요? 아니면 여러 개? 여러 개 하셔도 돼요. 제가 적고 메모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질문은 차기작이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게 상상이 안 되기도 하고 좀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건지 아닌지도 좀 궁금한데 두 번째로는 명훈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통제욕이 강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모든 걸 다 통제하려다가 글쓰기까지 가고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짚고 나와버리고 그런 걸 보면서 혹시 이게 무슨 영화 감독들이 하는 일처럼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혹시 감독님의 어떤 그런 성향이 수용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산에다가 원고를 묻는데 사생활을 팔아서 받은 대상은 포기하고 차라리 거짓말로 픽션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로 입선을 받는 것에 만족하겠다. 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혹시 그것이 감독님의 어떤 창작 철학? 뭐 이런 걸로 생각해도 괜찮은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영훈이가 가정주사수를 뒤집어서 자기에 대해서 마음껏 써보라고 하니까 막 색깔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혹시 또 무슨 의미일까라는 그런 질문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차기작부터 질문 주시겠어요? 네. 차기작은 제가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어떤 이야기다라고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요.
일단 아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아이도 사실 아이라서 제가 이전에 단편에는 노인을 주제로 했었어요. 그때는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는 질문이 많이 왔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도 사실 접근 방법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다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 나이대에 겪을 수 있는 인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명언도 사실은 아이로 한정되어 놓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아이 문제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이 인간이 그 시기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갈등들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제가 뭐 4살을 다루더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4살의 인간을 근데 지금도 또 다른 인간을 좀 탐구하면서 깊게 탐구하는 지금 과정 중에 있어서 네, 그거를 또 언제나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억나는 두 번째가 이제 명훈이가 통제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감독님 얻어가지고 투영된 것인지. 이 작품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을 어떻게 썼나 와요. 제가 이거를 제 자전적인 얘기로만 썼으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막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게 감독의 얘기라는데 저게 감독의 가족 얘기라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관객분들과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중간에 픽션이라는 가상세계를 제가 가상의 껍질을 외부에 똘똘 싸고 있기 때문에 이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명은이 혜진이에 대해서 막 말할 수 있고 명은이에 대해서 막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제가 그거를 반반 섞어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나 뭐 저희 가족이나 저와 연관된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 욕심내야 된다면 관객의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재단하게 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건 끝까지요. 끝까지 비밀을 묻어야 된다면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독의 누구의 어떤 자전적인 옛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이러면 이 작품은 막 우리가 갖고 놀 저는 막 수다를 떨길 바라는데 명훈이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명훈이 그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감독이 그걸 갖고 떠가면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반반으로 났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녹여냈어요. 제가 어떤 경험한 것이든 제 주변 인물들이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녹여냈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픽션으로 남겨놨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 번째 아까 창작 철학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명은이가 가정조사서를 뒤집어서 뭔가를 그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고 또 물어주셨어요. 네, 그거 이제 관객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승아 배우가 얘기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지 말라고 맨날 이러거든요. 그거는 관객 특권이라고. 왜냐하면 그걸 되게 잘 찍었어요. 그 내용이요. 내용도 찍었는데 편집 단계에서 그걸 넣을지 뺄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저는 관객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오셨으면은 사실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상상하시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명훈이가 뭘 썼냐냐 보다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는 표정을 더 담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걸 9회까지 막 마인드 매핑을 하면서까지 했었을까. 얼마나 좋았으면 색깔로 했을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나리오를 봤는데요. 시나리오에는 형형 색소의 펜을 사용하면서 쓴다라가 있었고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무라일체가 된다. 내가 지금 쓰는 게 무라일체가 된다. 그 정도로 이걸 심취해서 쓰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상상하는 것은 관객의 특권이다. 이건 영원히 안 보여줄 것이다. 네. 그래서 저의 상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뭔가 구획을 나누는데 저는 그게 하트를 그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모양 하트 그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일단 그 앞에 쭉 봐보고 저의 감상으로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배우가 되게 열심히 썼어요. 정말 글을 빼곡하게 나중에 해보 정말 글을 빼곡하게 썼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관객분들도 조금 이렇게 나눠보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면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씩은 정말 결핍을 갖고 있고 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단역 같은 경우는 잠깐 나오거나 조연 정도는 사실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정말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점을 하나씩은 갖고 있을까? 그것이 이걸 연출한 감독님한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길래 좀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 같아요. 말로 정리하면 모든 인물에 입체감을 주고 싶다. 모든 인물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요.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앞에서는 이렇지만 뒤에서는 또 다른 뒷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일례로 시장에서 엄마 이거 묻히는 아주머니도 말로는 세상 평등한 척하지만 뒤로는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편견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인물에 사실 녹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글쎄요, 여기에 살아있는 인물인데 주인공을 위해서 또 주조연들이 조연 단역들이 많이 납작해지잖아요. 그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렇지 않고 정말 인간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 그렇게 그리면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그리면은 관객분들이 정신없어. 혼란스러워 이러실까? 아니면은 그래 저런 인간도 있지. 이러실까? 그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빨리 선보이고 싶었고, 그래서 관객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었고, 그게 어찌 보면 제가 이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영화가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까지 이 비밀의 언덕이라는 제목을 지으셨던 이유가 뭘지가 저는 조금 궁금했고 네, 일단 그거부터 여쭙겠습니다. 너무 많죠. 비밀의 언덕, 비밀의 허원. 제가 장성면 나오시는 옆에 바람의 언덕. 너무 많아서 다른 제목도 막 생각해볼까도 막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돌아왔는데 처음에 제가 지었던 제목이 비밀의 언덕이었는데 결국 고민하다가 비밀의 언덕으로 넘어왔거든요. 그게 너무 저에게는 좀 정확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가는 것으로 이제 이 언덕이 명훈이의 5학년의 언덕을 우리는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6학년의 언덕이 있고 중학교, 대학교,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 언덕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성장통, 개인이 하는 그 성장통을 언덕이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부모님이나 우리가 아는 성장통도 있지만 모르시는 성장통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담고 싶었거든요. 남몰래 나만 아리했던 그 성장통이요. 아마 부모님들도 부모님들마다 성장통을 언덕을 만드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훈이가 고깃집에서 도망갔을 때도 그거 망하지 말자. 우리 명훈이한테 티내지 말자. 그거를 부모님들 말에 언덕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남모르지만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성장통을 담고 싶어서 비밀의 언덕이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문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문학적인 느낌, 클래식한 문학적인 느낌이 나오면 좋겠다 해서 비밀의 언덕
좋겠다라는 생각. 이제 영화를 쭉 보다가 마지막에 그 명언이가 썼던 그 글짓기 대회 냈던 그 원고를 묻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비밀의 언덕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완전히 그냥 거기에 딱 납득이 됐어요. 네, 딱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장품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성장 영화는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근데 어떤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 성장 영화는 저는 좀 그 지점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 조금씩 우리가 어른이 되고 그 출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테마를 가진 성장 영화를 그렇게까지 쓰시고 싶어 하셨을까 그런 게 또 이제 궁금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성장 영화가 있는데 네, 딱 그 부끄러움 딱 꽂히신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글쎄요. 시작은 가정환경조사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때 그냥 즉흥적인 거짓말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저는 지금도 고민해요. 솔직하게 좋은 걸까? 거짓말하는 게 좋은 걸까? 지금도 막 조금 전까지도요. 이거를 관객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진짜 정말로 솔직하게 그게 제 인생의 큰 화두 같아요. 그리고 창작의 큰 화두 같아요. 아마 창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부분까지 주변의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런 게 끊이지 않는 것 같고 사실 제가 그걸 잘 여지까지 답을 내리지 못해서 그 동력으로 이 영화를 만든 것 같긴 해요. 나도 너무 궁금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관객분들하고 이걸 좀 공유해보고 싶다. 관객분들도 이 명언이 같은 좀 갈팡질팡하는 인물도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혜진이처럼 쫙 밀고 가서 하나의 예술이 되는 그런 선도 한번 봐보시고 아니면 그 두 개를 섞는 게 좀 좋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 제가 적어온 질문 중에 정말 그 방금 하신 말씀이랑 거의 유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비밀을 조금씩 이렇게 빼가지고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짠 하고 보여주는 건데 그게 사실 되게 좀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어렵고 그런 딜레마가 저도 되게 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관객분들 질문이나 감상을 더 들어볼까요? 혹시 있으실까요? 아, 네, 관객분. 네. 그 명훈이 어머니하고 그 가짜 가족이다 이렇게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명훈이가 지금 그 할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뭔가 또 다른 갈등이 있을 것 같았는데 명훈이가 다시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찾아갔을 때 반응이 평소와 좀 다르다. 혹시 그런 관계 변화를 통해서 의도하신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사람이 좀 떨어져 봐야. 그러니까 아무리 절친하고 뭐 서로 사랑하고 그래도 계속 같이 붙어 있으면 서로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알지만 그거를 들어주고 싶을지 않을지도 있고 알지만 모르는 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명훈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명훈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아마 명훈이가 거기 외가 땅에 가고 나서 부모님들끼리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고 그리고 명훈이가 이 저희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면서 좀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들을 좀 보길 바랬어요. 혜진이와 같은 가족 형태도 보고요. 혜진랑 같은 경수의 가족 형태도 보고요.
경수 어머니도 모든 게 더 완벽해 보이지만 경수네 집도 또 그렇지 않잖아요. 어머니도 그렇지 않고, 그리고 외가댁도 겉으로 보기에는 할아버지 다 평온해 보였지만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그들끼리의 갈등이 있잖아요. 명은이가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들을 보면서 명은이도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바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집에 들어가려다가 잠깐 어디 갔다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연출했을 때의 심리는 이렇게 날도 좋고 좋은 상도 받고 옷도 너무 예쁘게 입었고 근데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사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고 싶은데 그런 것은 아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도 사실 명희가 계속 좋은 말씀만 부모님께 가는데 요거의 의미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몸이 자동으로 해서 왔었다면 지금은 명희 한번 그 하늘을 보잖아요.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감독님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이 안에 녹아 들었을 거고 감독님 혹시 부모님이 보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네. 시사회 때, 저 개봉 전 시사회 때 보셨는데요.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재밌다. 두 번째로는 자다가서 에라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 생각나서 웃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 두 분이 그게 부모님의 최대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만나면 의미도 있고 재밌다. 이렇게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정말 이거는 방금 지수하신 것처럼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되게 부모님들끼리 얘기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영화에 대해서요? 그런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것 같아요. 서로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니 서로 이런 대화를 깊이 나누진 않았지만 저는 생각해요. 부모님들끼리도 영화를 보고 돌아가시면서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내 스스로도 되게 많이 내 스스로와 대화를 많이 한 것 같다. 예. 그리고 가끔씩 이제 부모님 만나면 가끔씩 하나 둘씩 꺼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더 감독님한테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감상평 나눠주실? 네, 선생님. 네. 제가 지금 한식 초등교사예요. 사실 영화 제목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떠서 들어온 건데, 근데 이거는 신의 계신가 너무 현장이랑 직결된 이야기여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교실에 가서 애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6학년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감정에 지금 격동기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보고 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되게 너무 좋은 이야기신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약간 주인공이 조언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명은이가 이 안에서 되게 많은 굴욕을 겪잖아요. 굴욕을 겪고 저거까지 해야 돼. 그거를 저는 보면서 만약에 명은이랑 비슷한 환경 처지에 있는 친구는 되게 위로받을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대신 겪어주고 있어서요. 그거 나만 창피한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비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질투하고 나만 막 숨기고 싶고 막 저 친구가 질투하고 있고 이런 못난 마음이라 불리는 것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그런 것들을 그 친구를 일단 보면서 위로받는다고 할까요?
먼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의 뭐 어쩌 처지가 똑같아요 라고 말을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반의 친구가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네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저는 아주 저학년 2, 3학년 친구가 영화를 보고 저 언니 왜 이렇게 나빠? 저 언니 왜 그래? 이런 평도 받았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되게 다양한 입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왜 이렇게 나쁜 거야? 난 당당한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재미난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얘기를 되게 저도 재밌게 나눠가지고 일단은 와, 그 인간에 대해서 진짜 깊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구나에 저는 되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냥 모자로서. 네, 그랬고 이제 차기작을 원래 보통 마지막에 여쭤보는데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감독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면서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 덧붙여서 이런 생각 드네요. 친구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 솔직하게 그냥 다 대상 받았을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명을 좀 묻었을 것 같아? 궁금해요. 그런 너 부담이 없는 질문 같아요. 뭐 가족에 대해서 막 묻는 것보다는 그런 질문이 오히려 부담이 없고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관객분들의 마음속에 어린 날의 자아와 지금 뭔가 성인의 뒷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그 자아가 막 가슴속에서 충돌하면서 되게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농도는 다를 거예요. 명은이보다 더한 사람도 계실 수도 있어요. 농도를 다른지언정 우리는 되게 많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이나 어떤 환경이나 학력, 사는 곳, 거주지, 부모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많이 되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위안과 그런 걸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왔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 누구로 인해 성장해 왔을까를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수다를 떨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영화는 이 명은이는 저도 아니고 그냥 좀 허구적인 인물이니까요. 많이 수다 떠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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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어가세요.